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4일 오후 4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투사냐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냐 아니냐 하는 이 세 가지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한 두 개는 확실합니다. 즉, 문재인은 민주투사가 아닙니다. 문재인은 가짜 민주투사입니다. 또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인권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고통에 대해서 김정은 편을 드는 자입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돕자고 하는 남한의 인권 운동가들을 탄압하는 자입니다. 그럼 법까지 만든 자입니다. 인권 변호사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민주투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민주투사를 자칭하려면 그 조건이 있습니다. 공산당과 싸운 적이 있느냐? 공산당과 싸워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으므로, 공산당과 싸운 전력이 없으면은 그런 자가 민주투사를 자칭한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이거는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런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지난 6년 동안 법정 투쟁 끝에 결국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이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광고를 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광고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고민거리와 화두를 던지면서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런 광고문입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변호사의 6년 투쟁,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했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의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인 근거 제시 발언에 대해 지난 16일 대법원은 무죄 최종 판결, 문재인 대통령의 21일 유엔 연설 종전선언 주장도 주한미군 철수로 자신의 공산주의 사상을 이 땅에 실현시키겠다는 건 아닌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전쟁을 일으킨 북한 노동당 정권이 사과하고 배상하고 국군포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남아있다면. 근데 그런 요구도 하지 않고 종전선언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걸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 광고문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국민이 준 불소추 특권을 무기로 국민을 고소, 정치 보복 탄압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국정에서 손 떼라. 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에 고영주 대표를 고소해 놓고 대통령직에 오른 뒤에까지 임기 내내 4년 6개월 동안 도합 6년에 걸쳐 최종 재판까지 강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국민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청년 김정식 34살까지 모욕죄로 고소하여, 또 고소한 게 더 있네요. 2년 동안이나 피가 마르게 하는 고통을 주었다. 이게 대통령이 할 행태인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일하라는 취지이지 국민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데 사용하라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이거죠. 자기는 헌법으로부터 대통령 재임기간 국가반역죄 이외에는 국가반역죄만 형사소추 대상이고, 그 이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딱 해가지고 대통령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헌법으로부터 근사한 방패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방패가 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고소한다는 겁니다. 고소거리도 안 되는 거. 이런 비겁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힘이 있는 사람은 너그러워야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국민을 고소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도덕적으로 가장 비열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왜 공산주의자인가? 고영주 대표의 법정정은 30여가지 근거사실 해가지고 쭉 나열했습니다. 왜 고영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봤느냐? 첫째,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전략에 부합하는 운동. 월남전에서의 미국 패배 및 월남 공산화 예언 실현에 희열을 느꼈다는 발언. 유엔 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직결되는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주장, 국가보안법 폐지와 북한 공산정권과 연방제, 아프간, 베트남처럼 미군 철수 후 대한민국 붕괴. 2. 통진당 해산의 결정적 근거인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인 진보적 민주주의 지향. 3.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운동상 공통특징. 내란 선동범 이석기를 2번에 걸쳐 가석방 또는 사면하는 등 공산주의자에 대한 호감 표시. 공산주의 운동인 불임사건 관계자들과 평생 동지를 맺음. 4. 대통령 취임 후의 공산주의자 성향 표출. 북한 추종 주사파 집단인 전대협 및 한총련 등 운동권 인물들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대거 배치. 북한 의전 국가원수 김명남에게 공산주의자인 신영복을 사상적으로 존경한다고 발언. 맞네요. 북한의 핵 폐기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대북 지원을 계속 강행. 한미동맹을 해친 산불 약속, 미사일 방어체제 편입 거부, 사드 추가 배치 불허,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시도하고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사실을 부정. 여기에 제가 보태려면 한 20개는 보탤 수 있겠습니다. 하필 홍범도, 그 다음에 김원봉 같은 공산주의자를 존경하고 이승만, 박정희 같은 반공주의자를 싫어하는, 또 국정원장 중에서 김정은과 맞섰던 사람들을 골라내듯이 해가지고 감옥에 보낸 이 정권.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은 왜 공산주의자인가 라는 여러 가지 근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소추 특권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고 탄압하는 종북 독재 정권 문재인 정권을 타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내려가는 권력이고 고영주 변호사는 자유민주당이란 정당을 만들었으니까 훨씬 더 힘이 센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가 이제는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문재인은 칼날을 잡았습니다. 계속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냐,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고영주 변호사가 제기할 때 방어수단이 있습니까? 문재인이 방어수단이 있습니까? 곧 한 시민으로 돌아갈 텐데, 자,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간첩이나 공산주의자나 정신병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비행기의 조종실과 같습니다. 그 조종실에 간첩이나 공산주의자나 정신병자가 들어가면서 이 비행기를 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태를 막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사상 검증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무화하는 겁니다. 동시에 대통령 후보들의 정신 감정을 전문적으로 제도화,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제도가 만들기 어려우면은 지금부터라도 대통령 후보로 이름 떠오르는 사람들의 사상과 정신 건강을 언론이,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가세를 해가지고 또 전문가들도 거기 참여해가지고 철저하게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간첩이나 공산주의자나 정신병자가 대한민국의 조종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